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47페이지 보니까 04번 테마 있죠? 등록면허세, 중과세. 요거는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요. 나오면 요거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거고 이미 지문에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다만 보면 등록면허세는 중과세가 표준세율, 법인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예요. 간단하게 취득세처럼 복잡하지 않고. 근데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옥적 원역인데, 다만 가관해 보니까 그 아래줄 두 번째 줄에 산업단지 제외하고요. 그래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를 중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대도시 중과제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대도시 중과제업종 취득세에서 은행업, 유통업, 기반시설 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이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는 이런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할부금융업 나와가지고 중과세 한다고 속였는데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 중과세 하느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이요. 설립 후 또는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내에 자원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해서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함에 따른 등기.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동그라미 2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요. 자,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합니다. 취득세랑 차이점을 좀 보시면요. 취득세는 어떤 거냐 차이점이 보시면 대도시 내 중과세 한번 비교해 봅니다. 취득세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도 대도시 내 중과세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옥적 원역을 말하고요. 요약집 47페이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대도시 내 중과세 비교를 해보면 취득세에서 또 등록면허세에서 한번 비교해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자, 그 다음에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또 그 다음에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자,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기, 자,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합니다. 자, 차이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중과세율을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예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두 배를 뭐예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간단하게 법인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합니다.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3배 중과세. 이 차이점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고 정리해 주시고요.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차이점 봤습니다. 나중에 7월 달에 우리가 세법은 일요일 날 하루 이제 비교도의 세법 특강하면, 우리 작년에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비교도의 특강집을 통해서 헷갈리는 내용들 한목에 이제 한눈에 정리하는, 자, 그래서 한눈에 쫙쫙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배우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렇게 배우면 헷갈리잖아요, 이거. 자, 여기 이거 할 때, 양도세 할 때, 뭐 재산세나 종부세 가물가물하고, 취득세 가물가물하고, 취득세 할 땐 또 양도세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요거 횡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내용별로, 세목별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한눈에 비교하는 비교도의 특강집을 통해서 일요일 하루에 쫙 한번 비교합니다. 근데 이 비교도의 특강은 중간에 하면은 별 큰 효과를 또, 물론 그래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큰 효과가 효과 면에서 보면은 이론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러니까 핵심 요약 정리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거 비교도의 특강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막 혼동되고 헷갈리고 까먹었던 것들을 한눈에 쫙쫙 비교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비교도의 특강집은 7월 중순에 이제 하게 되면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이것도 그 비교도의 특강집도 갖고 다니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헷갈린다 어떤 내용, 그러면 사전처럼 쫙 찾아가지고 쫙 보아서 쫙 정리하고, 또 어떤 내용들이 헷갈린다 그러면 쫙 한번 또
비교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갖고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특강을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7월 중순에. 한다 그러면 여러와 같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당부드리고 한번 봅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해야지 이제 제가 그 강의 완성이 여러분들한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나중에 수정하시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비교해서 또 이런 것들 다 또 비교해 볼 거고요. 어떻게 하나 지금 또 정리해 두시고 05번 테마 납세지에 관한 거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역시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한 줄 잘 나오는데 작년에는 정답준으로 나왔었고요. 지방세 좌우지간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물건 소재지고 예외적으로 그런데 등록면에서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약집 47페이지 05번 테마 주소지 어떤 경우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실험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같은 이런 것들을 등록할 때는 등록면에서는 그 등록권자 주소지, 저작권자 주소 이렇게 주소지를 납세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해리포터와 마법소의 짱돌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어디다 할 것이냐, 그죠? 사람을 따라야 되겠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팁박스에 보니까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에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등록권자 주소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동산기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취득세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취득하면 자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 작년에 주소지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동그라미 3번에 동일한 등기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를 지자체로 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이런 거 배우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예를 들어서 또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의 경계선상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송파구 등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지 성남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 공시법에 배워요? 예? 어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 예? 그렇지 여러분. 자. 우리 빨리 나와야죠, 여러분들. 우리 공시법 교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빨리 대답해야지. 진짜.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얘네들 관할하는 직근 상급법원장에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이런 규정 아직도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책 봤을 때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등기소, 만약에 송파 여기 등기소를 만약에 관할 지정했다 그러면 여기 등기소 등록관청에 소지하는 서울에 등록면허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소재비를 어떻게 했어요?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는 한 곳에 이렇게 소재비를 안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곳에 몰빵해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에 등록면허를 납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납세지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등록면허나 취득세 납세지를 비교해 보면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소재지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안분했습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등록관청 소재지 그럼 틀려요. 소재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를 했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했느냐? 안분하느냐? 자, 어떻게 안분했습니까, 여러분?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소리로 안분 아니고보다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해서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취득세는 소유별로 어떻게 하고 안분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다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 뒤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어렵게 내면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봤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위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 납세지 불분명할 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보세요.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디를 납세지로 하냐면 취득 물건 소재죠.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 이렇게 해서 등록관청 소재지. 차이점 비교합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자, 납세지 취득세는 소유를 안 분하는데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서요. 면적 비율 아니고. 근데 등록면세는 그냥 한 곳에 몰빵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여기서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게 공시법적인 지식을 보면 직권 상급법원장이 관할 지정받은 등기소 이 등록관청 소재하는데 등록면세 납세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1, 2월 과정에서는 제가 이런 거 설명 안 했었잖아요. 자, 안 했었는데 지난 3, 4월 과정부터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공시법적인 지식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했었는데 이렇게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아까 안 한 것 같으네? 4번을 빼먹고 내가 3번하고 바로 5번으로 넘어왔네.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니까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요. 여기 포인트죠? 하나의 등록으로 보는 거지. 별건의 각각의 등기 등록으로 봐. 여러분 틀려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여기 포인트죠? 또 바꾸면 여기를 바꿀 거예요. 또 나중에 이렇게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수질납세지로 한다. 그래서 동일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는데 각각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별건이 아니고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사람을 처음 또는 등록하는 등록관청 수일납세지로 한다. 자,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자, 돈을 빌리는데 30억 원을 빌립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겠죠.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또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럴 때 이 ABC 부동산이 공통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금액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처음 등기 또는 등록하는 그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등록관 수수일 납세지로 한다. 이거 좀 안 보이겠네. 아이고, 괜히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 거죠. 채권금액 30억 공통으로 담보하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처음, 자, 만약에 여기 서울 A 부동산에 소지하는 등기소 등록관청에 만약에 등기를 한다면 어디에? 서울에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하나의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30억 원,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등록에 있어서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수일납세지로 한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 3번하고 4번은 금방 설명드렸고 넘어갑니다. 48페이지로 갑니다. 48페이지 06번 납세 절차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책임인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의 등기 포함입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상속 증여 포함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이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예요. X입니다. 취득세가 그런 거지.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좌우지간 등록면세행 기간 나오면 안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 왜 등록면세행 기간이 안 나오냐? 제가 기초과정부터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등록면세행 왜 기간이 없냐? 취득세는 뭘 취득하고 나서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신고납부기간 안 정해놓으면 취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지부지 조세 포탈할 우려성이 높은데, 등록면세는 기간 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마음 급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요. 돈 빌려주고 돈 뗄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 뭐 자기가 와서 빨리 하게 돼 있어요. 그저 기간 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예, 전세금 떼일까봐 만급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 뭐 안 해도 되고,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한다 이런 거, 자,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또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등록면세는 특징상 그러니까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등록관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등록면세 내고 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성 입장에서는 뭐야 등록면세 낸 영수증이 없어? 그러면 안 해주고 있으면 해주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등록면세는 기간 정할 필요 없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에 포함해서. 아무리 것이도 뭐 넘어가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 등록면세가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신고 납부 기간이야. 등록 당시에는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등록 후 과세 충 대상이 되거나 그럴 때는 그 사유 발생부터 역시 며칠이요? 60일 이내. 취득세랑 똑같이 30일이었다가 올해 60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도 헷갈리지 말라고. 60일 이내. 해당 과세 앱순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공제하고 요거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취득세랑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요거 확인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처음엔 등록 당시에는 이게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 규정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제외도 역시 미출이고 공제한 금액을 세고 그래서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입니다, 여러분. 자,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요 경우에 기가 나옵니다. 등록면세는. 07번 테마 별표에 2개 하시고요. 부족세계 추증 및 가산세와 부가세입니다. 개요 등록면허세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거나 부족 납부한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계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 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죠, 뭐. 근데 신고의제, 이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 건데,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인데,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이게 결론적인 건데, 신고의제요. 자, 봅니다. 신고의제. 보니까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납세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가로 안에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신고한 것을 의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온 적도 있고 또 이 경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징수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뒷박스를 보니까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 제외는 등록면허세 안에서 정한다. 취득세에는 이런 게 없어요. 등록면허세만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 가산세. 자, 등록면허세 예외적으로 이제 기간이 있는 경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신고 납부 불성실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산세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취득세처럼 일반 가산세 똑같아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똑같습니다. 최대 75% 한도에서 중가산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세 같으면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기 80%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잖아요. 취득세는 미등기 전매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근데 등록면허세는 자,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싸리 조세 포탈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안 내고 등록관세에 와서 등록하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자, 도사들이나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이나 전우치와 친구들 그런 애들이나 도술 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 기하는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하는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가 자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을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에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납부불성이라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과세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예요.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예외적으로 모두 농특세도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감면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요. 원칙은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요. 08번 테마 비과세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죠.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자, 등록면허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국가 등의 등록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한 외국정부 등록은 등록면허세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당연히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기타 등록이요,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비과세입니다. 사실은 뭐 모든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걸 틀렸다고 했더라고요. 아, 치사하게 진짜. 그래서 왜 틀렸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이 비과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등등 기본서 보면 쫙 더 열거돼 더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같은 이런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이런 건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행정구역 바뀌는데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뭐 주민등록 번호 바뀌어가지고 그거 고쳐주는 거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 단순한 등기등록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계동인데 지가 소통이라고 잘못 썼다고 고치고. 나하고 관계없잖아, 이런 거.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목이 묘진 토지 관한 등록은 비과세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과세했습니다. 취득할 때. 그죠? 어떤 세율로?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로요. 근데 자, 재산세에서는 또 나중에 또 비과세로 나와요. 지목이 묘진 토지 보유할 때. 그래서 취득세만 과세고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니까 세율이 2%로 일반적인 매매로 인한 취득보다 낮습니다. 2% 적용되니까. 거기다가 또 이거 지목이 묘진 토지 만약에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서로 자기 명의로 등록 안 하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지목이 묘진 토지에 만약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조상님 묘소 다 파헤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재산세 내라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냥 없애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동방 예주국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에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09번 테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별표에 2개 하시고요. 옛날에는 직접적인 비교 문제가 잘 나왔는데 최근에 직접적인 비교가 안 나오더라도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요. 자, 과세 주체는 취득세, 특광도, 물론 이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제가 생략했어요. 당연히 둘 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취득세,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고, 등록면허세는 구도. 둘 다 도세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 아니고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고,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및 과세 방법.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죠.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 그죠? 그래서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뭐 종가세, 등록면허세는 정률세,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 정액세 다 적용되고요.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하고요. 그래서 뭐 취득세는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땡,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기 전, 등기 등록한 후 30일 경과하는 때 X입니다. 취득하는 때, 등록세 등기 등록하는 때고. 과세 표준은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해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세율을 봅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 적용되고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 적용되는데 다만 부동산 등기 이외 법인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같은 것은 일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감정할 수 없고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과세 표준과 세율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격인데 있고 세율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변경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사례를 한번 연습해 보면 우리가 자, 취득세는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 거예요. 지목 변경한다. 자,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이 5억이 됐다. 그러면 취득세 산출세 구해봐라.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요? 증가한가요? 증가한가요?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세는 요 증가한 가액에다가 얼마요? 4억 원. 여기다가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주축이니까. 의제수득, 간주축은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몇 프로에 이게? 2%잖아요. 1,000분의 20. 그러면 4억에 2%니까 산출세 248 얼마요? 800만 원. 이제 외울 때 되는데 여러분들 사례를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이렇게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주 취득, 의제 취득 등 우리가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은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예요. 우리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은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어요. 과세를 했어요. 2%로. 근데 등기 등록 대상은 아니어서 등기는 안 했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그 통합된 거니까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이게 통합된 거니까 자 2%만 받아야죠. 2% 비용만. 그래서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등기 비용은 없는 거예요. 자 등기는 없고 취득세 비용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되는 경우는 등록은 따로 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에 취득세 4% 내면 거기에 등기비용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은 자, 등기비용은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목 변경 등기를 또 한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따로 또 부과가 되는데 이때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얼마요? 6,000원 받고 해줍니다. 건당 6,000원 받고 변경 등기니까 건당 6,000원 받고 그래서 등록면허세 얼마요? 6,000원 이렇게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세 표준이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수고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차이점 한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건당
자, 6,000원 적용됩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봅니다.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 별장, 고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대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장, 고락장 같은 거 등록면허세에서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기한이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예외적으로 상속을 수익했을 때는 상속계실에 속하는 날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 신고납부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넘기시면 추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자,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자, 그러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기 발생할 때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그 공제하고 물론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할 때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똑같습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세도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60일 내 신고 납부. 취득세와 동일하게 60일 이내 신고 납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과정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30세 80% 중과산세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기한은 신고는 둘 다 허용되고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죠?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해야 된다. 이거지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에 있어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시키고 납입하게 할 때 이런 특별징수 규정이 취득세는 있는데 반대로 얘기했네.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축구를 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에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부가세, 취득세는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이 있든 없든.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되고요. 감면 받은 게 있으면 또 농특세가 또 부과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자, 우리가 1시간에 걸쳐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제3장 재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재산세를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또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목 운동 한번 제대로, 아이고,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어깨도 돌리시고. 어제 그 휴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휴강이어가지고, 어디 그 낚시라도 좀 갔다 오려고 원래 했었는데, 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후부터, 천둥 번개 우러나게. 그래가지고 안 갔지. 그래도 안 갔더니, 천둥 번개가 오긴 왔는데 밤에 왔죠? 진짜 그래가지고 어제 안 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비 온다고 하길래 그 전날 보니까 일기예보가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가지 말자 그래서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이제 원고 작업하고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일할 게 있었는데 하기도 귀찮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이나 또 자다가 그냥 어영부영 어떻게 그냥 하루 그냥 어제 그냥 어디 제대로 돌아다니도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이 갔어요. 진짜 억울하다. 비는 나중에 밤에 오더라고, 밤에. 진짜. 낚시라도 갔어야 되는데, 혼자. 그냥, 그냥 인천 앞바다라도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낚싯대 그냥 들여놓고 좀 싸가 그냥 바람 좀 쐬고 좀 그러고 올라오고 그랬더니, 진짜 그냥. 그래가지고 허망하게 어제 지나가고 그랬더니, 진짜 그냥 너무 아쉽네요. 자, 51페이지 봅니다. 3장 재산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대도시내 중과세 이걸 지우고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건지. 자, 보시면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우리가 부동산지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세 다 받고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고 시험 문제는 세 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세만의 문제 두 문제, 종부세랑 묶어서 종합문제에서 정답이 재산세에 있었고요. 하여튼 뭐 세 문제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면적 똑같다고,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용 1000평 있다.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를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요거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는 건데 독립화 문제로는. 근데 작년엔 제가 나올 때가 됐다. 토지용구분 연락에 강조했는데 시험에 나왔고 정답증은 답은 저 맨날 본거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토지용구분 문제 나왔고요. 작년에 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근데 독립화 문제로. 근데 다만 토지용구분은 간접적으로 재산세, 세율 등과 관계가 돼 있고 토지용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또 그 다음에 세율과 관련돼 있고 응용된 또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려면 역시 토지용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대상과 관련해서 토지용구분을 할 수 있어야 답을 풀 수 있고, 저 문제를 풀 수 있고 답을 고르고. 그래서 토지용구분은 역시 또 주의 있게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작년에 나온다 그래서 샅샅이 막 연락이 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은 더 공을 들이지 않을 거고요. 재산세 납세 문제는 누가 되느냐, 시험에 한 5년 계속 문제가 나오다가 작년에는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왔었는데 지문 스치듯이. 근데 올해는 하여튼 납세 문제는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납세 문제 잘 보셔야 되고, 재산세 과세 표준 세율이요.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한데 재산세도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따로따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과세 표준과 세율 한 문제씩, 아니면 묶어서 과세 표준과 세율 묶어서 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웃다튼 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중요하다. 재산세에서 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재산세 납세 절차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잖아요. 관련한 얘기. 재산세는 세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거의 매년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올 때 납세 절차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작년 독립화 문제로 나왔지만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종합 문제에서도 거의 매년 언급이 되기 때문에 납세 절차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산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자, 요 재산세 비과세가 28회 시험 때는 독립화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51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01번 봅니다. 하여튼 올해는 올해는 그래도 그 합격률 자체를 보면은 하여튼 뭐 광명에서는 합격률 자체는 높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들 하고 계셔가지고, 속으로는 지금 뜨끔하면서 난 아직 공부 덜 됐는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부족하지. 지금 부족한데 그 시험은 제가 항상 막판 두 달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어떤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태도로 열정을 갖고 여러분 계속 하시면은 올해 합격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광명에서 열심히들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간에 점수 안 나오고 모의고사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01번 테마 봅니다. 재산세 개요입니다. 재산세 과세 유치는 시군구죠. 시장구청장이고, 그래서 시장구청장이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당연히 포함이고요. 보유과세입니다.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지방세 중. 보유세다 보니까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항상,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 문제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이요.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건축이나 주택 같은 거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죠. 여러분이 광명시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광명시장은 재산세 계산할 때 여러분 명의 집이 두 채다 그러더라도 재산세 부과할 때 광명시장은 A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 B주택은 B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는 거,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다만 토지의 경우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합산상 토지끼리 소유자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력 성격도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징수방법, 재산세는 보통징수합니다. 고의서를 통해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그런 거지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고의서 달라고 하는데 또 종부세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 내가 계산한다 찢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의서를 찢어도 상관은 없어요. 고의서를 날라온 걸 갖다가 자꾸 찢어도 상관없는데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잘 보고 찢어야죠.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은 잘 보고 그 금액대로 내야지. 안 내면 자기만 손해죠.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재산세는 일반 가산금 3%요. 고의서에 기재된 납부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 중가산금, 납기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가상금 적용된다. 끝까지 버티면 60개월이 안에서. 그래서 또 중가상금 적용하려면 체납한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고 저도 초등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딱 30만 원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한다는 거.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들,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할납부, 물납 다 허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 재산세요.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되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세부담 상한 허용되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역시 실질주의. 그러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같은 것도 다 대상이 된다.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기준 현재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02번 테마, 과세 대상입니다. 별표에 2개 하시고요.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차량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기계장비 이런 거 아니에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거기 토지 보면 화살표 보니까 모든 토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해서요. 근데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기초 입문과정부터 배운 게 이거예요. 주택 그러면 주택은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럴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입장, 주택은 항상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같은 주택 공시가격 평가할 때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가격을 합친 가격입니다. 통합해서 가격을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통합과세한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통합해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도 배웠습니다. 상가 그러면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을 때, 상가는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개별적으로 건물 가격만 공시가격을 따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는 토지 가격만 또 역시 개별 평가합니다. 과세할 때, 상가는 건물은 개별 과세합니다. 건물만 따로, 건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건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상가 토지는 토지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아셨죠?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건축물 봅니다. 화살표 위에 보니까 취득세와 동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취득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건축법상의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었죠. 재산세도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골프 연습장 시설물 대상이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물에는 여기 건물에는 취득세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포함이고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실질과 선취상 무허가 건물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 별장도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 뿐이지 주택분 재산세상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별장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뭐 무리를 떠다니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면 원칙적으로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재산세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여러분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토지 이제 그 유형구분에 관한 건데 토지용구분에 관한 건데 요거는 뭐 중간에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요 토지용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